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난리가 난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성적이 막 올랐으면 좋겠잖아요. 어떻게 하면 오를 수 있죠?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잘 들어오셨는데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재밌어야죠. 공부가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성적이 올라야 하잖아요. 에고, 그건 누가 몰라 라고 할 텐데, 성적이 오르려면 보다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알고 있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숏컷으로 지름길로 갈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1200만 회의 조회수뿐만 아니라 현대의 최고의 공부법이라고 찬사를 받은 마티 라떼레 교수님의 교수법을 우리에게 맞게끔 압축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걸 잘 보시고 아이의 성적 향상에 완전 도움되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 효율적인 공부 시간인데요. 먼저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타이머를 켜놓고 우리 아이의 집중하는 그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20분인지 30분인지 1시간인지. 우리가 아이가 그냥 주구장창 앉아서 6시간이고 10시간이고 공부를 하면 아유 공부를 잘한다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공부의 집중도가 30분 정도 내외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30분 정도 공부를 하고 5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또 30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법을 하다가 아이가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조금 더 느리고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조금 더 느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꼭 30분이라고 제한을 둘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놀다가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할 때에는 적어도 약간 집중할 수 있는 모드, 그런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자세가 정말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무작정 길게 앉아 있는다 이런 것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아이가 집중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타이머를 맞춰서 아이의 집중도를 한번 면밀히 보시고 거기에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효과적인 아이의 패턴에 맞는 효율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효율성에 있어서 왜 중요하냐면 여기 그래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30분 정도쯤 되면은 집중도가 휘웅 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앉아서 공부해야 돼. 이런 뭔가 완전히 습관화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억지로 앉아 있다면 6시간을 앉아 있어도 결국은 공부는 30분만 했다는 거죠. 한 예로요. 마티 교수님은 그 친구가 6시간을 공부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매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학점이 0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소 이해는 안 되지만 0점까지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학생이 시간에만 집중을 했지 효율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가끔 그런 실수 하잖아요. 저 아이가 왜 이렇게 짧게 앉았다가 왔다 갔다를 하지?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체크를 하고 잠깐 또 쉬게 하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서 집중도를 높여가고 늘려가는 그런 방법을 하시는 게 가장 아이에게 맞는 효율적인 공부법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공부 후에는 스스로에게 보상해주기인데요. 사실 이제 직장인들은 막 힘들 때 꾹 참다가 월급 받는 날 보상받는다는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장 미래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보상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정말 목표하는 대로 열심히 했다. 그런 날은 달력에 뭐 동그라미를 해놓고 이런 날 맛있는 걸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영화를 좀 본다던가 정말 잘했어 열심히 했어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도닥거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날에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상해 줌으로써 뭔가 이렇게 자부심도 느끼고 또 용기도 생길 수 있는 이런 자극제가 된다고 해요. 또 선보상 후 공부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먼저 하기 전에 맛있는 걸 먹고 그리고 영화 보고 공부할게 이런 방법들은 절대 효과적이지 못한 거죠.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한 후에 그런 다음에 보상을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저녁에 좀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점점 자신의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인지와 기억의 차이를 알아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원에서 수업을 듣거나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마치 아는 것 같잖아요. 이 부분은 인지라고 해요. 근데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말해봐, 아니면 좀 풀어보자 이랬을 때는 아는 것 같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반드시 복습을 통해서 자신의 기억을 하게끔 하는 이런 행동까지 해야 자신이 진짜로 아는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수업이 끝나고 나서 바로 보는 5분이 한참 뒤에 몇 시간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5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수업 시간에 들었던 부분을 대략적으로 훑어보고, 그리고 한참 뒤에 보게 되면 대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막상 수업을 듣고 나서 한참 지나서 보게 되면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한다 해도 이건 뭐였더라? 이 필기는 뭐 때문에 썼지? 이런 거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수업 끝난 후에 5분을 대략적으로 훑어보는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공부 잘하는 방법 중에서, 또 공부 잘하는 아이들 방법 중에서 정말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뭐 수업이 땡 하고 쳤다고 해서 야호 하고 쉬지 말고 잠깐 5분 정도는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 그런 다음에 집에 가서 복습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네 번째는 숙면인데요. 우리가 애들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거 아니야? 다른 애들은 새벽까지 공부를 하는데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에 대해서는 보통 7시간에서 8시간씩 잔다고 해요. 이 충분한 숙면이 반영구적인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규칙적으로 최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또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라는 부분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SQ3R인데요. 살펴보기, 질문하기, 그리고 읽고 낭독하고 다시 보기, 이 부분만 잘 활용하셔도 정말 성적을 올리는 데 효과적인 부분인데요. 처음 우리가 딱 공부를 할 때 작심삼일 이러면서 처음 거 막 열심히 보고 앞에만 새까맣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점점점 하얗고 백지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쭉쭉쭉 읽어보라는 거죠. 그냥 편하게 쭉 읽어요. 여러 번. 그런데 그때 막 줄을 미리 치면 나중에 볼 때는 이건 아는 부분이야. 내가 이때 왜 밑줄을 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편하게 몇 번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내 스스로에게 또는 상대방에게 물어보면서 질문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사소한 거지만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답이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질문을 해가면서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또 낭독하듯이 읽어가는 과정인데요. 흥얼거리면서 또는 뭔가 이렇게 약간의 소리를 내는 것이 기억을 오래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는 다시 리뷰를 하는 거죠. 다시 보기를 하는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공부함으로써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 있고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마티 교수님의 교육법을 한번 따라해 보면서 하다가 보면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생기게 돼요. 그게 메타 학습법이죠. 많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두 동일하게 공부를 하지는 않아요. 저녁에 공부를 잘하느냐, 또 새벽에 공부를 잘하느냐, 또 공부를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이 부분이 급작스럽게 누구를 따라한다고 성적이 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니 먼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시도를 해 보시면서 항상 타이머를 켜놓고 스스로가 집중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지를 보시고, 또 자신에게 보상도 해주면서 잠도 적절히 자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의 공부 방법을 찾아가면서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적이 오를 거거든요. 여러분의 성적이 쑥쑥 오르기를 응원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소중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